자, 인사부터 드릴게요. 다시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오늘도 10분에서 15분씩 자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우리 유튜버들한테는 죄송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발품을 또 파셨고 중요한 얘기는 끄고 하는 게 거의 많을 거예요. 주가 본질 자체가. 그래서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고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얀마에서 국립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제 문화생이에요. 교수님도 시애틀에, 캐나다에, 일본에, 중국에 또 여러 싱가포르나 여러 단체에 계신 분들 제가 요축을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분들도 전 세계에서 저 닮아서 홍익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익인간의 출현이라는 요 꼭지로 다양한 신통의 버전과 도통의 버전을 섞어서 여러분들 코드하고 좀 잘 이렇게 꼭지를 한번 섞어봐요. 자, 공부 들어가 볼게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금방 요 밑에 인사했나? 내가. 반갑습니다 했습니까? 아, 그럼 합시다.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코너거든. 자, 먼저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자네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봤나? 내가 어제 봤나? 어제 127기. 오, 잘생겼다고 내 얘기했죠 저번에. 내 젊었을 때는 너무 똑같다. 자네를 보면 막 뭉클해. 자주 오시게. 자, 요 제목 오늘 공부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인데 홍익인간의 출현 요래 적어볼게요. 요 출현이라는 말은 새로움으로 거듭난다, 뭐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뭐예요? 우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교육이념은요? 그러니까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면 교육이념 또한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념 또한 홍익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앞에서 밝혔듯이 홍익인간의 출현은 이럴 때 홍익인간의 정의부터 살피고 들어갈게요. 요 홍익인간의 정의. 근데 요 인간이라는 말 대신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아하겠지만 홍익보살로 이렇게 대체해 볼게요. 다른 단어로. 홍익보살의 정의가 과연 뭐냐? 이렇게. 보살이라는 말이 보디사트바라는 보리살타를 산스크리스토로 해석한 건데 보리라는 말은 한문직역이고 보디라는 말은 깨닫다, 각하다 이런 말이 깨달을 각자니까. 그리고 살타라는 말은 사트바라는 말인데 존재하다, 그러니까 깨달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홍익인간이나 홍익보살들의 정의로움이라면 정의면 저는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해요. 그래서 홍익보살이란 이렇게 뇌를 개벽한 사람, 이렇게 간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뇌를 개벽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홍익인간은 맞아요. 이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함, 요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요것도 무시하세요. 그거보다 더 간단해야 돼요. 홍익인간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을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전체, 우리, 그 다음에 함께, 요게 홍익인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올인하는 거. 그러니까 홍익보살의 자격 기준은 뇌를 개벽해야 되는데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벽하면 어떻게 되냐고. 뇌를 온전하게 전체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에 올인을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내 것, 나를 위해 사는 이런 지배자적 패턴이 아니라 전체 마음에 우리의 것에 올인해서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공공의 선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뇌를 개벽한 홍익보살이 되면, 전체 마음이 되면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줍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상대가 되어주는 너르고 큰 마음을 홍익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뇌를 개벽하려니 막연합니다. 그래서 뇌를 우리는 머리골이라 그래요. 가슴골, 그 다음에 단전을 배아골이라 그래요. 도인들 옛날 언어로. 그러면 머리골을 머리통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머리 전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신의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개념으로. 요 신의 개념으로. 그러면 그냥 신의 개념에 머물지 말고 신통을 한번 꼭지를 따보는데, 뇌 머리통에 홍익 대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뇌를 개벽하는데 어떻게 개벽해야 되냐고. 그래서 머리골에 있는 인당부터 케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인당 안에 있는 시신경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요 시신경이 뭐냐면, 여러분 눈 조리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뒤에 있는 줄기 신경세포가 시신경이에요. 여기에 요게 눈 조리개예요. 혈이 풀어져야 된다고. 혈, 이 구명혈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들락날락, 즉 위로, 하늘로, 땅으로 인입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눈으로 혈을 풀어서 이 세상 저 세상이 둘이 아닌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것이 뇌를 개벽한 현대판 신인류예요. 몇 줄만 읽어볼게요. 늘 제가 앞에서 밝혔듯이 홍익보살의 출현은 우리 지구인들의 뇌의 진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머리통 전체가 사람의 몸의 크기에 비해서, 질량에 비해서 사람만큼 뇌가 큰 이 종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뇌에 공급되는 단백질 플러스 손가락의 조작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질서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즉 뇌가 통합하기 좋은 파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예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익의 버전은 지금 요것처럼, 홍익의 버전 적어볼게요. 이렇게 세 갈래의 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정치적인 측면의 홍익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경제적인 측면의 이렇게 홍익이에요. 이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홍익짓 아니라 우홍익짓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내 것 나의 것을 집착하는 지배적인 상처투성이면, 그리고 고통과 시련에 엉켜 있다면, 그리고 무질서하게 그런 시련 속에서 완벽하게 고통의 뿌리째 완벽하게 세팅돼서 그 자체가 실현되고 출현하면 고통이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못 먹고 못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경제적인 게 해결되면, 즉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전체가 다 사는 운동이 홍익보살 운동입니다. 세 번째가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이렇게 홍익의 버전이 세계사에서 실현될 때 과연 이 홍익 인간들이 우후죽순 신통과 도통을 이렇게 실력을 갖추어서 이 세상에 나온다면, 이 홍익의 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바른 다스림, 그리고 정의로운 다스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원리와 법을 사사받고 배운다면, 그 자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류사에 바른 다스림으로 다가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커멓면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뇌를 개벽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 코드를 잘 따주셔야 된다. 좀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옷 안 벗을래요. 덥네요 오늘. 그래서 첫째는 정치적인 논리인데, 먼저 정치적인 논리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늘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게 주지의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홍익의 뜻을 직역하면 좀 전에 말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세계사의 흐름은 언제나 종교적인 사상적 틀에, 그리고 아주 그 보편타당한 정신사상사 틀에 갇힌 채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항상 자비와 인, 그리고 박애와 사랑이라는 정신체계를 평화와 조화라는 틀 안에서, 이름 하에서 정치적인 체제와 논리로 끼워 맞추는데 급급했어요. 이게 이념의 충돌입니다. 정치적 이념의 충돌. 이게 다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부조화입니다. 언제나 종교의 이념은,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그럴 줄 알고. 홍익인간의 자격입니다. 이렇게 홍익보살의 자격 기준, 이렇게 자격. 첫 번째가, 홍익보살은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이 실력이 여러분 좋아하는 도력하고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홍익인간은 무조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 셰파는 의리 아닙니다. 이 의리는 인류 사회 평화와 조화라는 이름으로, 의리는 대의와 정의로움에 다 있어요. 이거는 공동선입니다. 공공의 선이라고 해야 돼요. 공공선. 착할 선자 넣으면 돼요. 3번이 인성입니다. 이 인성은 도와 덕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홍익보살의 자격이 될까? 1번, 실력은 나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과연 도통의 꼭지를 땄을까?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신통의 텍스트가 있다면 어느 코드까지 내가 진화를 해서 거기에 놓여 있을까? 또 두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말로 전체를 살리는 데 다 있을까? 인류사의 보편타당한 정의로움에 그것이 다 있을까? 아니면 내 것과 나의 것을 지배하고 상처 주고 억압하는데 급급한 그런 지배자의 패턴으로 시커멓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해요. 내 인성은 어떤 따뜻함에 다 있을까요? 도. 그리고 어떤 덕에, 이것도 따뜻함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인에 다 있다고. 그래서 내 인성 자체는 얼만큼 남을 위하고 얼만큼 내 가족한테 따뜻하게 다가가고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좀 이따. 시간 좀 됐지 않나? 오, 많이 됐네. 그래서 그럼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부조화는. 종교와 정치적인 이런 이념은 정치적인 논리와 색깔에 따라 노란하기 바쁘고, 인종 간의 갈등 또한 정치적인 색깔과 그 이념에 따라 늘 전쟁으로 발전해 왔어요. 힘의 논리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거, 러시아나 이런 거 파동을 보지 말고, 세월호나 IMF 이런 거 정말로 민족의식, 전체의식이 타락된 이런 걸 뉴스로 접하지 말고, 내 인성이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는 다 공동정범이거든. 우리 잘못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아, 4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어요. 4초에 한 명씩. 기아하고 질병은 또 어떤가? 지구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체가 있으면, 이렇게 개체는 철저하게 납니다. 전체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체에 시커멓게 이렇게 묶여 있는지, 아니면 탁 터져서 안가받기 생사를 초탈한 열반자인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안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시커매면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고 내 새끼, 내 남편, 내 집에 집착하고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개체한테 묶여 있다니까. 내 것에. 왜요? 깨닫지 못한 고통의 체계가 나를 노출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폭넓게 전체 의식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지구의 재앙과 갈등 이면에는 이 지구까지 안 가도 돼요. 신랑각시 싸우는 것만 생각해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인고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그게 인고가 지나쳐서 정치적인 이념이 잘못 개입되면 그게 전쟁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을 말살시키는 가치체계가 전쟁입니다. 모든 지구의 재앙과 갈등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해 왔어요. 이게 지배적이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또 다들 그렇게 순리적으로 섭리적으로 알고 있는 게 숙명인 줄 알아요.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는 홍익의 버전은 이만큼 모순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힘의 논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여러분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제도를 경영할 힘이 있을 때 사고의 힘이 그걸 넘어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파동이 고통으로 엉켜 있으면 그 파동의 힘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이 정치적인 측면이란 정치적 힘입니다. 여러분 도력할 때 이 력자가 무슨 자예요? 힘력자라니까. 여러분 삶에 도를 미는 힘이 강하냐고 약해요.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 도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력으로 지탱하는 홍익보살이 아니라 삶의 고통으로 찌들려버린 인고, 금고, 신고에 세팅된 고통의 자체라고. 그러니까 삶이 내일이 기대가 안 돼요. 결과도 내일 모레도 다 아프다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나? 별로 안 좋아하신다 사람. 정치적인 측면에 다가가는 홍익버전은 이만큼 모순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즉 정치적인 측면은 절대로 옳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더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은 경제적인 홍익의 버전이에요. 이건 조금 쉬었다 할게요. 1분만 잠깐 끄라.